2025년 5월 25일 일요일 아니죠. 월요일 현재 시각 12시 4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이스 샬레 63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스 샬레 진행을 맡은 김백철입니다. 먼저 진행하기 앞서 팬들의 간몰입으로 인해 부적절한 언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에 대한 피드백과 댓글은 팟빵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다음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소개는 저희가 지금 디코로 녹음하고 있는 바람에 넘어가고요. 혹시 댓글 달아주셨다면 저희가 다음 주에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 그때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녹음실에서 하지 못하고 디스코드로 녹음을 한다는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는 게 어딥니까? 녹음실을 봤는데 이게 하는 저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긴급한 선택이죠, 오늘은. 채팅의 팬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볼프스부르크 응원하고 있는 김상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르트문트 응원하고 있는 이주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호스트를 맡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응원하는 변병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일단 오늘 대전에 갔다 왔고, 그러니까 어제 가서 1박 2일 하고, 야구를 두 경기를 보고, 이제 올라와서, 지금 올라와서 한 30분 만에 이제 녹음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버스 안에서 대충 이제 대본을 막 만드느라 눈알이 빠질 뻔 했는데, 음. 핸드폰으로. 그래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지금 시간이 12시 46분이죠. 저는 11시 15분까지, 5시 반부터 11시 15분까지 알바를 하고 왔고요. 와, 웰빙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 녹음에서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오늘 일이 조금 빡셌어요. 얼마나 빡셌냐면, 왜 주말에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까 의문을 가질 정도로 조금 빡셌긴 했는데, 뭐, 살아남고 왔습니다. 다들 저도 사실 오늘 야구 요과정을 못 봤는데, 그래,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사담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네. 빨리빨리 진행해서 패널분들의 좋은 밤을 보내게 해드려야죠.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좀 마실 게 필요했는데, 지금 하이네켄이 있어가지고, 음, 그, 아, 또 음주 이번에 녹음. 음주 녹음. 그, 그 디스코드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음주 녹음. 그죠? 근데 이게 하이네켄이잖아요. 사실 오늘 그 트위터 같은 걸 보다가 네. 반더벤이 그 하이네켄을 들고 있는 걸 봐가지고 음, 그 우승 퍼레이드 하는 그 버스 위에서. 맞아. 하이네켄 들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슈퍼 세이브한 장면을 그걸 팻말로 만들었더라고. 어떤 편집자이. 음. 판더벤한테 너 저거 보라고 하니까 판더벤 모습 엄청 오더라고. 아, 그립다 판더벤. 야, 네. 반더벤. 그래도 바브로 씨가 200만 유로로 아쉬웠잖아요. 뭐 근데 사실 비교가 안 되긴 하죠 판더벤이랑은. 뭐 그쵸. 툴도 다르고. 네, 그 판더벤의 뭐, 압도적인 스피드. 맞아. 주영 씨는 뭐 다른 얘기할 게 있나요? 저는 뭐 딱히 얘기할 건 없는데 제가 학교를 공강이 없어요. 평일에 음, 와, 월화수목금을 다 다니는데 알바가 주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상윤님 말씀대로 주말 약간 종강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음, 거의 반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죽겠다. 근데 씨. 공방해도 녹음 못 보지 않아요? 알바 녹음이 때? 주말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저는 계획대로는 여름방학 때까지는 하려고는 하고, 아마 2학기 이후부터 알바를 또 새롭게 바꾸면 그때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네. 뭐 평일날 하게 되면 오면 되니까.
네, 평일 나가면 올 수 있죠. 아니면 이렇게 약간 알바 이후에 녹음 잡힌다든가 그러면 참여가 가능하니까. 아니,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네. 여행을 가는 바람에, 음. 네, 흐지부지 됐다가, 이제 쏟아지는 뉴스를, 소식들을 보니까, 아, 이거 안 하면은 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섭섭할 만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부 덕공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아니, 사실 그 뒤에 것도 세긴 한데, 사실 그 뒤에 게 더 세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들으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걸 더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는 다수의 언론에서 나왔는데, 에릭 터나우 맨유 전 감독이 레버쿠젠 감독직을 수락을 했고, 던딜이라고 합니다. 2년 계약이고요. 그래서 팬가 새로운 팀으로 레버쿠젠을 갈 것 같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사비 알론소를 오늘 선임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테나가 지금 맨유까지 거쳐오면서 맨유에서 그냥 망가졌잖아요, 사람이. 네. 전술이고 뭐고 뭐 선수단 장악력이고 뭐고. 사실 저는 코인 하나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해요. 뭐 아약스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치고 맨유로 거쳐온 감독이니까 뭐 저기 그- 네. 그래서 저는 테나 감독이 레버쿠젠을 가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레버쿠젠 팬들은 그걸 걱정하는 거겠죠. 워낙에 지금 팀도 나간다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다 한번 거하게 망한 테나까지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니까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맨유 팬들이 상당히 많이 극구 만류를 하더라고. 걔는 절대 안 된다. 일단 도르트문트도 누리샤인이 잘리고 테나우 링크가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겨울 음, 이적 시장 때죠. 이때 상당히 많이 논란과 만류가 됐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테나가 쌓았던 커리어나 뭐 언어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분데스리가는 결국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인 그런 커리어가 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든. 만약에 맨유에서 그렇죠. 만약에 성공했다면 바이에른 뮌헨을 갔을 수도 있는 거고 테나가. 네. 왜- 왜냐하면 바이에른 2군 감독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으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결국 약간 일종의 챔피언스리그권 클럽에서 테나우를 노리는 거는 좀 당연한데 이게 맨유에서 너무 심하게 드라마틱하게 망한 게 너무 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사람이 것처럼. 망가졌죠. 상당히. 그냥 감독 자체로서 그냥 사람이 망가졌죠. 근데 저는 또 생각을 해보는 게 이게 또 타팀 비하가 될 수는 있는데 맨유라는 팀의 환경이 좀 정치적으로나 좀 스쿼드 상으로나 팀 문화상으로나 그렇게 좀 긍정적인 형태의 그런 팀 문화가 나오는 느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또.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당장 지금 막 쏟아진 뉴스만 봐도 지금 집구석이 어떻게 되는지 참 보이죠. 그 맨유라는 팀의 그 안에 보드진들이 어떻게 돼 있고. 저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 테나흐한테 뭐 레버쿠젠 팬들이 실망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에 첫 번째로 뜨던 게 파브레가스니까. 파브레가스는 여기도 완전 복권이긴 하지만 레버쿠젠에는 알론소라는 복권이 있고 대박이 아니라 그냥 대박보다 더 큰 그 감탄사가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브레가스도 스페인권 감독이고 팀에 스페인어권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원했었는데 테나를 보자면 아약스에서 리빌딩을 꽤 잘했거든요. 그래서 챔스 4강도 갔었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레버쿠젠이 지금 격동에 이적 시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결국에 약간 파브레가스가 잔류를 한 상황 안에서 뭐 테나가 최선의 대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음, 솔직히 약간 경력이 없는 알론소 같은 인사를 연속적으로 하기에는 이제 레버쿠젠이 알론소 체제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체급이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요. 이제 약간 원래는 챔스권을 계속 노려볼 만한 클럽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좀 고정적인 챔스권 자리에 좀 들어가는 느낌이고 지금은 당연히 주축선들이 많이 엑소더스가 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그 엑소더스가 난다면 한 2억 5천만 유로 정도의 자금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리빌딩을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순환시켜 나가냐 그게 좀 기대되는 이적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까놓고 얘기하자면 베스인 감독 중에 테나보다 나은 감독 찾기 어렵습니다. 테나가 망한 게 너무 커서 그렇죠. 챔스 자금 독일어권 누가 감독 보냈는데. 중에 왜냐하면 독일어권 감독 중에 지금 그 무직인 사람 누구야? 누구 있어? 로저 슈미트 다시 데려올 거야? 아니잖아. 그렇죠? 긁어볼 만한 카드였으니까. 그래서 에릭 테나 감독이 레버쿠젠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나의 레버쿠젠도 뭐 어떤 분들은 그 희망적인 부분에서 기대를 하실 수도 있고 맨유 팬들은 절망적인 부분에서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나 망했으면 좋겠으니까 맨유 팬들은 뭐 모든 맨유 팬들이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테나가 레버쿠젠으로 갈 것 같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 네, 참 그죠? 크네요. 이거는 이게 그 미넨에게도 큰데 분데스리가 입장에서 좀 큰 것 같습니다. 피커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플로리언 비르츠가 미넨에 리버풀에 가겠다고 전달을 했고요. 지금 이거 말고도 리버풀과 관련된 비르츠의 협상 내용들이 차차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하고 비르츠는 아마 리버풀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레버쿠젠 쪽에서도 되게 좋게 좋게 협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비르치는 아마 1억 5천만 유로에 가지 않을까 리버풀로. 그래서 이게 참 이제는 미넨이 독일인이 꿈꾸는 드림 클럽이 아니게 된 걸까라는 의문을 남게 되네요.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약간 이제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좀 하베르츠 시절부터 그게 좀 강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2020년대부터. 왜냐하면 약간 솔직히 말하면 약간 이제 좀 세대가 많이 변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 게 이 많이 갔었던 선수들이 80년대 후반년생, 90년대 초반년생 독일 선수들 기준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그때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연달아 가고 막 그랬었던 시즌, 막 올리버 칸이 발렌시아 상대로 PK를 세이브와 캐리하던 그런 시즌에 그걸 많이 받고 해외 리그에 대한 그 접근성이 그렇게 크던 시절에 축구를 본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데스리가 독일인 선수다?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의 영향이 좀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뮌헨의 보드진이 이제 EPL발 뭐 중동발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자금 유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MG 독일 선수들 뭐 하베르츠나 비르츠나 이런 선수들이 EPL에 대한 그 경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라리가 경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그런 측면에서 좀 우선순위가 하나둘씩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비르츠는 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그 시발점을 알리는 좀 풍타는 하베르트 시절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베르너가 첼시를 가고 음, 무시알라를 뭐 데려오기는 했다만 결국에는 또 비르츠가 리버풀을 가고 그런 모습들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홀란도 결국 바이에른 뮌헨이 아니라 맨시티를 갔죠. 그래서 상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이게 사실은 미넨에 안 가길 바라기는 했거든요. 그 비르츠 합류한 미넨 상상만 해도 끔찍해가지고 만약 비르츠가 미넨을 간다면 대권 경쟁이 좀 많이 힘들 거니까 다른 팀들이 그래서 미넨을 안 가길 바라기는 했는데 막상 또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리가 측면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르츠가 저였어도 뭔가 근데 예, 네. 말씀하세요. 아, 경철님 먼저. 근데 그게 막 특별하게 그렇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주영님의 의견에 조금 더 동의하게 되네요. 솔직히 네. 리그 팬 입장에서는 비르츠가 다른 리그를 가는 게 좀 아쉽긴 하는데 솔직히 도르트문트 팬 입장에서는 비르츠가 바이에른 뮌헨을 간다. 그거는 좀 재앙적이긴 해요. 많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양가적인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것도 이해해요. 그 결국엔 리그 팬인 팀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르트문트가 있는 리그니까 분데스리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제가 기준이 여기 볼프스부르크 팬이다 보니까 태권도전이랑 아예 관련이 없는 팀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긴 했던 에이, 것 무슨 같아요. 대통령에 관련이 없어. 아, 우승하면 좀 조용히. 아니 누가 분명히 레버쿠젠이 무패 우승할 줄 알아요. 아, 아니, 그때 최근 우리 중에 가장 최근 아닙니까? 아닌가? 도르트문트가 더 최근인가? 도르트문트가 도르트문트는 가장 최근이기는 하죠. 그렇죠. 음. 네. 그래도 그 볼프스부르크 우승할 당시에 엄청난 이펙트였는데. 아, 뭐 21세기 우승팀. 그래도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경쟁이랑 아예 관련이 없는 팀이긴 하죠. 그래서 네가 팬으로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저는. 음, 근데 저도 그냥 일반적인 그 프랑크푸르트 팬 입장에서 보면 음, 잘 갔다. 해로운 존재 잘 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 비르츠 얘기 많이 나올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리그에서 해로운 존재는 리그 밖으로 빼내야 된다.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리버풀 가는 것도 좋은데 이게 그렇게 그 언론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언론에 편승된 느낌이랄까? 그리고 그 미넨을 가지 않은 이유가 약간 내피셜이긴 한데 미넨에 그 무시할라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디 만샤프트의 두 개의 태양은 공존할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비르츠 무시할라 했으니까 비르츠 미넨 안 갈래. 쫄았다. 이런 쫀 건 아니지. 알았어요. 돌았다는 아니고 결국에 그거잖아요. 결국 무시할라가 아무리 영국에서 데려왔다고 해도 유스 출신 독일인이라는 그 압도적인 그게 있는데 네. 비에츠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로 살아남기도 좀 뭐하고 FC 할리우드라는 얘기처럼 바이언 가가지고 하도 좀만 뭐라 해도 하도 빌트에서 물어뜯을 거고 차라리 외국 가가지고 왕초를 해보자 이런 느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케빈 더브라이너의 대체자라는 느낌에서 좀 확실한 영입이 많은데 과르디올라가 언제까지 있을지를 모르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클럽 이후로 슬롯이 첫 시즌에 바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은 팀일 것 같다라는 확신의 비르찬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확실히 그리고 그거 있잖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에이전트 프림퐁이 한 번 했다. 아직 간 프림퐁이 건 아니지만, 프림퐁이 가지도 또 않았지만, 유력하니까 프림퐁도 유력하니까. 근데 약간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메시랑 알바의 관계 같은 것도 한데 비르츠가 공을 잡으면 결국 제일 살아나는 건 프림퐁이란 말이죠. 프림퐁이 오프 더 볼로 침투해서 비르츠가 드리블해서 수비 다 끌어내고 거기서 비르츠가 전환 패스, 스루 패스 찔러주면 프림퐁이 공 잡고 바로 슛. 이런 걸 레버쿠젠 경기에서 엄청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쵸. 아무래도 프림퐁이 많이 공격적으로 윙처럼 뛰었으니까 비르츠랑 비슷한 연계하는 원리, 경우가 네. 많았. 네. 비슷한 원리가 메시랑 알바의 관계랑도 좀 많이 비슷한데 결국에 그런 것처럼 리버풀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당연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비르츠 입장에서도 익숙한 선수들 이미 자기랑 합이 맞는 선수랑 뛰었을 때 그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고요. 아무리
저는 지금 비르츠를 세계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보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 간다는 건 좀 리스크가 크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프림퐁처럼 원래 알던 선수들이랑 같이 뛴다 그러면 좀 최소한의 불확실성을 좀 줄여나간다는 측면에서 리버풀을 선택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어서 10번째 소식이긴 한데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숫자만 매긴 거니까 빌트 얘기를 하나 더 가져오자면 마테우스가 이 딜을 보고 페네스의 참패라고 말을 했어요. 비르츠가 이제 리버풀로 이적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제 페네스가 무조건 우리한테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마테우스가 이번 패배는 FC 바이에른 그리고 울리엔스 개인에게도 최근 이적 시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패배다라고 말을 했고 헤네스는 비르츠가 바이에른의 꿈의 선수라고 거듭 말했고 바이에른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할 거라고 했지만 안 갔잖아요.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울리에게도 무겁고 고통스러운 패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죠? 사실. 그리고 페네스가 이제 그거를 납득을 못 하려고 하는데 근데 페네스의 생각대로 이제 시장이 잘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음, 저는 이제 옛날에 바이에른이 한 3천만 유로로 이적료 한도를 올리고 리베리 같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그때부터 다시 헤게모니를 얻었을 거예요. 2000년대 중후반부터. 근데 전 그것마저도 페네스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흐름인데 이미 적금에 1억 5천을 줘야 되냐? 어차피 너 독일 선수잖아. 바이오노잖아너 월드컵 안 뛰어? 1억 가져. 1억 유로로 가져갈 건데? 응? 안 가? 이런 느낌도 있고요. 저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 사이의 관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상윤 씨는 이 인터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나요? 아이 뭐 아까 저희가 말 많이 나눴듯이 이제 뭐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피해를 많이 챙겨보기는 하니까 미넨이 꼭 드림클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말이.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이제 레버쿠젠의 비르츠 얘기를 해봤고 비르츠는 아마 지금 리버풀로 거의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L 팬들 저희의 대다수의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PL에서 비르츠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르츠 보시고 예, 좀잘 친다 하시면 분데스리가 보러 오십시오. 제2의 비르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음, 이거는 저명한 사실입니다. 하베르츠 가고 나서 브란트 있었죠. 브란트 있고 나서 비르츠 있었죠. 이게 음, 10번의 그게 산실. 그 재능의 리그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물론 아까 그 브란트 씨는 지금 요즘 많이 위태위태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한때 독일인들의 희망이었어요. 그분도 브란트 씨 아닌가? 브란트 하베르트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브란트 하베르트 비르츠인가? 이게 순서가? 음. 아 맞지? 아씨 거꾸로 얘기했다. 비르츠가 데뷔를 한 게 브란트 대체자로 데뷔를 한 게 브란트 후계자로 데뷔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비르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얘기 많이 나올 거니까 또 뒤집힐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요. 그래서 이 정도로 비르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오피셜이 났어요. 아우크스부르크의 토르프 감독과 이제 유렌티치 단장이 이제 경질이 됐죠. 둘 다 이제 빠이빠이 했어요. 근데 지금 아우크스부르크가 이제 감독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게 잔드로 바그너였단 말이죠. 근데 잔드로 바그너랑 합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는 이제 단장과 감독을 어떻게 선임을 할지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너무 급하게 일처리를 한 감이 있기는 하죠. 바그너가 올 거라는 확신을 가졌던 건지. 그리고 토르프 감독도 요번 시즌에 아마 재계약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일처리가 아니라기는 한 것 같은데 이거 좀 불안한 것 같은데. 무지막지하게 설레봤던 거죠. 굳이 이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 솔직히 근데, 네. 근데 설레발이라고 하기에는 그랬으면 감독만 잘랐어야 돼. 근데 단장까지 잘랐잖아. 그래서 뭐 책임론일 수도 이게, 있고 일종의. 네. 이게 세트로 뭔가 데려오고 싶어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 그 유렌티스 단장이 이제 어떻게 무브를 가져갔냐고 하면 약간 이부 리그에 검증된 게 약간 이부 리그에서 잘 치는 애들 데리고 와갖고 그 긁어갖고 그냥 터트렸거든요. 그게 음, 대표적인 예가 누구 있을까? 뭐 음. 엥겔스도 뭐 괜찮게 했었고 그래서 셀틱이 갔었고 그리고 뭐 두어지 니클라스 두어지는 좀 잘 하다가 다시 나갔고 근데 그 레버쿠젠이 아마 이 무브를 갖게 된 이유가 그 팬티 망한 때 뒤로 나서 아마 이렇게 된 걸 거예요. 음. 그 팬티가 되게 큰 이적료로 아우크스부르크에 갔었는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근데 또 지금은 또 다른 데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토르 감독의 경질로만 이걸 판단하기보다는 유렌티치도 같이 나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리그도 단장의 권한이 크긴 하지만 이제 그 독일은 워낙 단장의 권한이 더 크잖아요. 네. 그쵸? 영입과 방출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니까 뭐 감독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뭔가 안 들어가거나 갈 것 같은데 그 합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바그너가 갈 팀이 없어. 그리고 일부에서. 바그너가 하입은 많이 받았는데 이제 좀 봐야 돼요. 진짜로 누굴 데려올지 아무든 누군가를 데려와서 봐야 돼. 그래가지고 얘가 그만큼 그 정도인가 하는 걸 봐야 되고 확실히. 아직 증명이 안 됐다 보긴 하니까 클럽 커리어는 없어서. 아니 그쵸? 그니까 아우크스부르크도 우리한테 감명 받은 거야. 토프멜로 긁었더니 템스 보내줬잖아. 그쵸? 그러니까 바그너 너는 너도 나겔스만 밑에서 배웠네? 너도 일로 와봐. 이건 거 같은데? 로아이? 아, 근데 그래서 이제 네, 바그너가 진짜 근데 사실 제가 그 토프멜러 선임됐을 때 어떤 개짓거리까지 했냐면 네. 그 토프멜러가 룩셈부르크 디를랑주에서 감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유로파 리그 그 플레이오프도 나가고 본선도 나갔었거든요. 근데 4등으로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룩셈부르크 팀 가지고 그렇게 간 것부터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체급이 그죠. 그쵸? 리그 체급으로 봤을 때.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전술을 썼는지 트랜스퍼 마크를 지셨어. 진짜 그 유튜브로 안 나와요. 나오겠냐고. 그쵸? 안 너 나오죠. 그런 애들. 그래서 그걸 막 찾아봤었는데 단드로바그너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 바그너도 심지어 마찬가지구나. 클럽팀 성인팀 코치도 클럽이 없으니까. 국대 코치였잖아요. 심지어 국대 그쵸? 스코어였으니까. 네, 바그너도 복권 중에 복권인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 그 바그너 자리에 그 벤자민 이브너라고 그 호펜하임의 수비수였죠. 그 전 선수가 수석 코치 가게 됐습니다. 옵션에 났어요. 음. 그거 보니까 이제 나겔스만이 자기들 제자 데리고 오는구나. 이거 보게 되는 거죠. 자기 그러네요. 밑에서 뛰었던 애들. 근데 뭐 모두가 과르디올라, 아르테타, 알로소가 될 수 없는 거고 누군가는 누리샤인이 될 수가 밖에 없는 게 선출 감독의 운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거는 있어요. 그 상위 팀들이 잔드로 바그너를 그 후임 감독으로 많이 그 약간 그걸 찝어놨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단순히 인맥으로 되냐 그런 영역을 떠나서 바그너가 어떤 부분에서 약간 감독
그 아카데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독일도. 그죠? 지도자가 되려면. 그 과정에서 약간 좀 눈에 띄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막 테데스코 감독으로 데려오고 뭐 나겔스만 감독으로 데려오고 그런 게 흔했던 것처럼 바그너도 약간 교육 과정에서 많이 좀 좋은 그게 있었나 봐요. 약간 필? 음. 좀 그렇게 뭐 생각을 독일 해봅니다. 전형적인 전 독일식 선임이라고 봐요. 그 분데스리가식 선임.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우스부르크가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잔드로 바가노시도 제다가는 이제 무직으로 가실 수도 있다. 근데 뭐 자기 딴에는 뭐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겠죠 뭐. 나도 하고 싶다. 돈만 무직 백수.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플라텐버그 이제 이 시기 되면 이제 플라텐버그가 날뛰는 시기이긴 한데 플라텐버그 쪽에서 나온 소식이고 도알리츠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프랑크푸르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도르트문트도 껴있어요. 그리고 EPL도 껴있고. 근데 이제 그 ITK 얘기긴 한데 이거는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그 예? 크레세는 이제 1,800유로 아니면 2,300만 유로, 2,500만 유로 정도에서 끊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EPL 그럼? 쪽에 3천만 유로로 들이밀더라 돈 찍는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근데 뭐 3천만 유로를. 일단 도안이랑 개인 합의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단 합의가 돼야지. 그렇죠. 도안 오면 잘할 것 같아. 아니, 못할 유형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음. 프랑크푸르트가 그 이제 마르무시 나가면서 문제가 되는 게 당연히 에키테케 쪽에서 너무 과부하가 심해지는 것도 있는데 에키테케 쪽 과부하가 왜 심해졌냐 하면은 결국 측면 자원들이 너무 좀 제한적이어서 그런 게 있어요. 브라운이나 크리스텐센이 못한다는 건 아닌데 걔네보다 좀 크나우프 같은 윙어 자원들이 얘를 그 에키테케를 좀 더 그래비티를 못 풀어준다는 느낌? 에키테케가 끌어준 그래비티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측면 자원들이 그게 좀 활발하게 득점하고 막 움직이고 그런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에키테케를 남긴다는 가정하에 두안이라는 좀 이미 검증된 윙어 자원을 쓰면서 좀 보강하겠다는 느낌이 강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계속 도안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프라이브르크는 유로파 리그로 가게 됐고 저희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가게 되니까 그 어떤 우위라면 우위죠. 그런 걸 가지고 영입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도안 쪽에서도 도르트문트보다는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연고지가 얘기가 좋잖아요. 아니 그것보다도 그냥 자기가 뛸 수 있으니까 가는 거야. 아, 음, 도르트문트에서는 어쨌든 주전자를 좀 만나야 기회가 오죠. 그렇죠. 이미 박주호, 지동원 같은 수많은 유세 케이스도 있었는데 근데 뭐 그, 카가와 신지라는 네, 절대 미문의 그 도르트문트 최고 미드필더가 있었죠. 대각본의 위대한 선수였죠. 그래서 보안리츠의 이 소식에 이어서 이제 오피셜 야구 프라이브르크는 스지키 유이토라는 또 다른 일본 선수를 영입했는데 브랜비라는 이제 덴마크 리그에서 영입을 했고 800만 유로 정도로 보이고 이 선수도 이선 자원인 것 같아요. 아마 도안의 베테랑 아닌가? 들인 돈으로 봤을 때 네. 음, 뛰는 자리도 비슷한 것 같고 뛰는 자위도 2번 선수인데 도안보단 좀 중앙에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음, 뭐 근데 도안을 나가면 또 다른 영입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발빠르게 프라이브르크는 지금 움직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근데 결국 선수에 대한 네. 데이터가 많지는 않으니까. 사실 프라이브르크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 긴터랑 그리퍼니까요. 굳이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브르크는 이제 스티 유이소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고 다음 소식은 이제 플라텐버그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음 시즌에도 그 엠게인 메넨글라드바흐 세원의 감독과 함께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 이게 후반기를 너무 드라마틱하게 말아먹긴 했는데 이게 보강을 제대로 해주니까 좀 까다가 나오긴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또 뭐라고 해야 되냐. 불시에 생기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죠.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클라인딘스도 남는데 음. 나이가 너무 있어가지고 클라인디스는 그리고 너무 MK 네. NBA 이번에 여름에 2명 오잖아 벌써. 딕스랑 누구야? 그 음. 옌스 카스트로프. 우리 한국 혼혈. 비하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세원의 감독과 MK는 같이 간다. 음. 근데 MK 입장에서도 뭔가 끌리는 감독 매물이 없어서 그런 걸지도. 근데 감독 매물이 찾으면 있는데 그냥 세원 안에가 후반기 때 드라마틱하게 박은 걸로 경지를 안 하는 거는. 근데 지금 동민 씨는 경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아 함께 가게 됐네요. 동민 씨 어쩔 수 없네요 이건. 그래도 마르스카도 같이 가고 박진만도 같이 가는데 세원이야. 아니 오늘 그거 가셨더라고 첼시 멸망전 음. 오퍼스 가셨던데 아무튼 네 이런 사담은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네, 7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로마노 쪽에서 얘기를 나왔고 이게 여러 군데에서 이미 이게 다 나왔어요. 요나단타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여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버쿠젠이 미넨한테 미넨이 이제 클럽 월드컵에도 데려가고 싶다 하니까 그럼 합당한 이적료를 내라. 이런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거죠. 보스말룰이 있다고 해도 보스말룰로 이적을 하려면 시간이 지나야 보스말룰을 먹으니까. 네. 근데 그거랑 클럽 월드컵 별개로 하려면 아, 이제 기간이 겹치니까 못 데려가는 거잖아 사실. 계약 기간은 레버쿠젠 선수의 계약 기간이니까요. 그러니까 레버쿠젠 절대적인 값이라 이거는 돈 무조건 줘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 레버쿠젠과 미넨과의 그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적 시장에서 이적을 할 때. 그렇죠? 그래서 특히 비르츠 때문에 지금 그게 있잖아. 사실 어느 정도의 눈치 싸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기싸움. 네. 사실 비르츠권을 제외하고더라도 그냥 2000년대 21세기부터 레버쿠젠이랑 바이에른 뮌헨은 서로 볼장 다 본 사이이기 때문에 이적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팀들이죠, 둘 다. 그렇죠. 약간 원수 같은 놈들인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 레버쿠젠 비르츠권에 대해서 좀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타 계약 기간 때 데려오고 싶다. 뭐 비르츠 좀만 뻐기고 싸게 사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양아치 짓이 사실 뭐 원래는 됐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관성적인 그런 느낌인데 그게 또 아까 말한 헤게모니의 체인지 변화 음, 그런 게 좀 있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솔직히 말하잖아요. 그 미넨도 그 PL 쪽 머니 싸움에 버거워요, 혼자서. 감당은 되는데 그걸 매년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니까요. 그리고 난 솔직히 지금 버겁다고 봐. 도르트문트도 그렇게 안 쓰잖아. 그러면은 얘네 네, 독일에서 그 미넨밖에 그렇게 못 쓰는데 그렇죠. 자기들은 이제 외롭지. 근데 그만큼 돈을 많이 벌긴 합니다. 미넨이 여러분들. 뭐 스페인이야, 라리가야, 레알이랑 바르샤가 둘이 쿵짝쿵짝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막 크게 지르고 막 이러잖아. 근데 뭐 그렇죠. 분데스리가는 분데스리가 특유의 뭐 50 플러스 1 그 지점 때문에 좀 사리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싸게 돈을 미넨은 버는 거니까요. 미넨은 뭐 절대적인 일왕 클럽이니까요. 독일 내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요나단 타는 미넨에 가긴 갈 건데 이제 클럽 월드컵을 하러 가냐 안 가냐 그런 위로에 서 있다. 뭐 자기는 뛰고 싶겠지만 레버쿠젠이 돈 내고 가라고 하는데 뭐 네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네가 뭘 할 수 있는 이거죠. 그 맞죠? 근데 사실 미네 입장에서 무조건 데려가고 싶어 할 거예요. 수비수가 없어. 네. 맞긴 해요. 센터백이 없어. 에릭 다이어도 이정도 뽑아야 돼 이건 내가 봤을 때 클럽 월드컵에서 좀 성공 되려면. 음, 그래서
상윤 씨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뭐, 어, 딱히 없습니다. 뭐, 드는 생각이 없어요. 자, 약간 먼 그러면, 나라 먼 미래 팀? 먼 나라 이웃 나라 팀? 아니, 뭐, 자, 그러면 네, 얘기하세요. 그, 저번 시즌인가 겨울인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요나단타로 또 미넨이 요나단타 노리다가 가격을 좀 깎으려다가 빠그라진 경우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네, 네, 지난 시즌에 그래서 이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조금 더 레버쿠젠 팬들이 비르츠가 미넨행을 선택한 게 아닌 리버풀행을 선택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아니,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게 아닌가. 아 근데 저도 약간 그게 좀 어느 정도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르츠가 이번에 그 레버쿠젠 그 리버풀이 택한 거는 당연히 리버풀의 시설도 좋고 수도 전술도 좋고 플랜도 좋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레버쿠젠 입장에서 좀 도의적인 그런 게 있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한테 너무 양아치 짓을 많이 하기도 했고 비르츠가 물론 쾰른을 통수치고 레버쿠젠의 유스가 되긴 했지만 네, 레버쿠젠에 대한 팀의 그 좀 애정 같은 게 있다 보면 결국 양아치 짓 하는 바이에른 뮌헨보다 어차피 갈 거라면 알론소 감독도 가는데 이정료 좀 신사답게 주는 리버풀 가는 게 좀 더 팀한테 더 이득인 걸 좀 알아서 하는 것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제 그래서 생각이긴 이제 합니다. 요나단타가 이제 미넨으로 가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또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물고 물리네요, 이게. 뭐, 어떻게 보니까. 플라텐버그 쪽에서 나온 소식인데, 요나단타가 이제 미넨으로 가게 되면서, 레버쿠젠의 센터백이 비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레버쿠젠이 로벤 코어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코어는 재계약보다는 이적 쪽에 지금 무게가 쏠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천만 유로의 바이아웃도 존재하고요. 사실 저는 이거 챔스 갔을 때 이제 코어 계약 받겠다 이랬는데 이게 코어가 좀 튕기네 이 녀석이. 그렇죠. 코어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약간 뭐 테아테나 그 테아테 지금 테아테 코 투타였죠. 지금 음. 백스리가 투타도 돈 테아테 많이 같은 날라 선수 네. 투타도 돈 많이 날라 해가지고 재경 못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결국은 투타 그때 심지어 지금 햄스트링 부상이어가지고 아마 열흘 비적 시장 끝까지 잔류하면은 자결은 할 것 같아. 은디카 할 것 같아. 그래서 동명이인이 좋다는 거예요. 동명이인은 웬만하면 크게 배신을 안 하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상황이긴 하네. 그렇죠. 근데 코어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코어가 없으면 수비진에 대가리가 있는 애가 없는데. 코 맞죠. 사실 그러니까 어차피 수비 잘할 놈이 잘하는 거고 대가리는 약간 허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선수가 수비 라인에 붙어 있어야 되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수비수 중에서 머리 제일 좋은 선수가 코어랑 테아트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투타는 약간 좀 근데 둘보단 떨어지고. 테아트는 사실 그 센터백의 땡중앙은 안 보고 그 스토퍼를 보니까 대가리 그렇죠. 잡아줄 수 없긴 하지.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대가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코어인데 왜냐하면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또 대가리의 역할을 하던 게 타였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코어를 필요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비슷한 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보면 코어 쪽에서 레버쿠젠 쪽에 구미가 강조하는 게 그 네, 나겔스만이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볼 것이다. 네. 음, 그 레버쿠젠에서 뛰는 게 자기를 그런 의미도 있대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는 것보다 이제 레버쿠젠에서 뛰면 어느 정도 주전 경쟁을 이기면서 뛰는 느낌이 드니까. 음, 근데 사실 이 새끼 존나 웃긴 게 네,
처음에 레버쿠젠이랑 우리 제안 왔을 때 우리 쪽 온 게 코였는데 프랑크푸르트 온 게 코였는데 음, 욕한 건 죄송합니다. 이 부적절한 언사가 나와버렸네. 코는 괜찮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넌 못 가. 이쪽-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힌트레고 힌트레고 때문입니다. 야, 힌트레거 그 라인이 있어요. 그죠? 그 프랑크푸르트 그 대가리 있는 수비 라인, 하세베, 힌테레거, 코후 이렇게 와야 돼요. 그렇죠. 결국 대가리 하나 잡냐 못 잡냐가 그 기틀을 잡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날라다녀도 고급 용어를 좀 쓸게요. 커맨더형 수비수. 네. 저도 뭐 그런 측면에서 분류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좀 밑선에서 수비를 하는 선수 있잖아요. 굳이 따지면 커맨더들이 그죠? 스토퍼들이 좀 더 앞에서 수비하는 선수들이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 스톱- 밑선에서 수비하는 선수들이 머리가 제일 좋아야 되는 거는 좀 맞단 말이에요. 라인도 맞춰줘야 되니까 걔가 사실 그렇죠. 궁극적으로 맞출 때. 그 3백 라인 이거 중요하잖아 사실. 맞아요. 그래서 코 미안한데 너 진짜 영상 편지 하나 쓰자면 너 무조건 2장이야. 남아주세요 제발. 너 주장이야. 너 아 나가면 팀 망해. 이제 트랍도 이제 산토스한테 밀릴 거란 말이야. 이제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근데 뭐 트럼p 나이를 생각하면 밀려도 이상할 그건 아니어가지고 또. 근데 밀린다기보다는 길 터주는 느낌이긴 하죠. 뭐길 터준다기보다는 길 터주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솔직히 프랑크 트랍이 아니 그 ITK 말로는 이게 코우 얘기가 좀 길어져서 미안한데 코우한테 트랍에 준하는 트랍 바로 밑에 연봉을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쵸,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코우가 아니 그 고민 중이라는 게 아니라 그 코우한테 줬는데 코우가 고민 중이래. 그 코우 줬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프랑크푸르트에 좀 강가고 있는 장점이 연고지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연고지. 왜냐하면 유럽 내에서 일단 금융 허브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돈 쓰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기가 좋은 동네라는 소리이기도 해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막 이런 동네 측면이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있고 프로 선수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고소득자들이잖아요. 네. 그죠. 분데스리가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면 그렇기 때문에 좀 영구지적인 측면이 좀 삶의 환경이 좀 보장되는데 좀 괜찮다. 애들 데리고 키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상위 클럽들을 매혹시키고 팀 자체가 성장하기 좋은 게 연고지 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사람들이 당연히 약간 프랑크푸르트의 장점이 얘기할 때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정작 이런 식으로 이적 시장 얘기할 때 언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 그 프랑크푸르트가 그 메이저한 사람들 이렇게 라이트하게 축구보는 사람들한테 입에 어긋나기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그 연고지 8강 빨고 찍어야죠. 있다고 하지만 챔스 8강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코우 얘기까지 해봤고 코우 얘기는 또 자세하게 또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이게 어느 매체에서 빌트였을 거야. 그래서 빌트가 아니다. 그래서 그리말도가 인터뷰를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빌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입 닥쳐 그리말도 이랬어. 빌트 기자 아마 레버쿠젠 전남 쪽 기자일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입 닥쳐 그리말도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말도가 입을 지금 너무 심하게 털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아니 원래 왜냐면 그 알론소 형이 가셨잖아. 그렇죠. 우리 아빠 갔다 이거지. 그리고 당연히 그리말도 입장에서도 뭐라고 해야 되냐. 알론소가 없는 레버쿠젠이 더 이상 있을 만한 그런 매력이 크지는 않은 팀인 것도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유스란 놈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긴 거긴 한데, 맞아, 얘 라마시아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FM에서 되게 유망한 주로 잘 써먹었는데, 그리말도. 게임 얘기 잠깐 해봤고요. 그래서
사실 그리말도까지 레버쿠젠에서 가버린다면 이거 네. 진짜 쉽지 않다. 테나 뭐 테나가 된 건 아니지만 일단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너무 많이 바뀌면 그거 자체로 팀 적응시키는데 한 세월이에요. 전 그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뭐지 테나한테 레버쿠젠 팬도 어쩔 줄 몰라하는 까방권이 생기지 않을까? 이 정도로 구단이 바뀌면? 동의합니다. 근데 그리말도는 쉽게 안 보낼 것 같아. 그리말도까지 보내면 진짜 큰일이긴 해가지고. 네. 어차피 프림퐁은 작년부터 나간다 만다 한 애고 작년에 입질이 안 와서 이번에 나가는 거고 이번에 잘해서 파는 어차피 자유계약이었고 뭐 인가피에도 어쨌든 남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에이전트는 뭐 우리는 그 적절한 제한이 오면은 가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레버쿠젠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쉽게 안 보낼 것 같고 그래가지고 레버쿠젠은 정말 격동의 이적 시장을 보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 테나를 얘기할 때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그 맨유에서만큼 레버쿠젠에서 그렇게 그걸 권한을 가질 수가 없어요. 레버쿠젠은 그렇죠. 그만한 돈이 없거든. 그것도 있고 그리고 레버쿠젠은 그게 있어요. 그 팀 시스템 자체가 맨유만큼 좀 주먹구구의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음. 로페스가 입 닥쳐 테나를 이룰 수도 있어. 그쵸. 너 어쩔 건데 네가 아약스 레전드고 뭐 어쩔 건데 아약스 단장을 누가 했더라? 그 반데다르바인가 그때 했을 텐데. 그때 오베르마스였지. 맞다. 오베르마스죠. 그쵸. 그래서 테나는 이제 테나를 미안합니다. 그리말도는 논란의 인터뷰를 했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에키티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프라텐버그랑 막 여러 군데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인터뷰를 했어요. 크레세가 그 시즌 끝 뭐 항상 인터뷰를 해요. 저희 그 기자만 모아놓고 그 단장이 아마 근데 딴 팀 다 할걸? 다 하지 않아요 이거? 네. 그쵸. 다 하죠. 이런 거는. 그래서 에키티케 그 EPL이나 좀 다른 팀에서 좀 많이 탐내하는 거 알고 있지? 이러니까 에키티케 좋은 선수지. 우리 팀에서 엄청 스태퍼만 선수고. 근데 우리는 언제든 보내줄 수 있는데 돈만 네. 맞춰줘. 우리는 100, 한 1억 유로 언저리 정도 원해. 이랬는데 그거 아니면 안 팔아. 우리 성격 알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음. 우리는 어차피 안 팔아도 한 시즌 해도 괜찮아. 아니면 마르무시처럼 반 시즌에 팔아버리면 돼.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독일식 사고방식과 이 PL식 사고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키테키 1억 유로로 이적료를 한다는 거는 진짜 안 팔겠다는 소린데 1억 유로 주면 판다고 싸고 받아들이는 PL이 문제가 아닐까요? 근데 근데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지금도. 근데 네. 그 폼포무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 아, 뭐지? 콜로무 할 때가 진짜 레전드였던 게 원래 구단 홈페이지에서 네. 그 이적률을 안 밝혀요. 그쵸? 근데 9,500만 유로를 주고 팔았다고 밝혔어. 그 공식 홈페이지 그 굿바이가 아니야. 콜로무한 이적에 대한 뭐 공지 이런 거 있잖아. 거기다가 그쵸. 9,500만 유로 주고 팔았다고 이정도로 올려버렸어. 그만큼 콜로무아니가 그 좀 개새끼였다는 거고. 에케티케 같은 아니는 경우에는 멋있는 놈이죠. 네. 에케티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근데 이게 100밀 언저리가 1억 유로 언저리가 아마 8천만 유로부터 시작일 거예요 시세가. 그쵸?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보니까 얘가 머랭부시보다 비싸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건 여름이니까. 그쵸. 아니, 겨울은 빈도가 근데 훨씬 물론 높으니까. 겨울이 더 비싸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근데 마름시 비싸게 팔았다고 생각해요. 좀 아쉽긴 해도.
결국 우리는 마르무치 팔고 챔스도 갔으니까 뭐 그거는 최소한 거고 유로파가 아쉬운 팔아도 거죠. 챔스는 갔을 것 같은데. 어? 안 팔아도 챔스는 가지 않았을까요? 워낙 잘했어가지고. 아 옛날에 그러니까 안 선수, 팔았으면 유로파까지 노려볼 만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유로파 우승까지. 음. 근데 맞긴 그래. 해요, 이건. 아 근데 후반기 때 뽀록이 많이 났던 게 공격 루트가 없어지니까 되게 답답해서 경기력이 그리고 개체까지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쵸. 되게 아니, 답답하긴 했는데 해피 엔딩이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마르무시급 선수가 빠졌는데 이 답답함을 안 느낄 수가 없음. 그러니까 그게 그 나사가 제대로 돌아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쵸. 톱니바퀴라고 하죠.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는 게 이상하죠. 그 뭐지? 에키티케랑 마르무시가 원래 한 쌍의 조합이었는데 갑자기 형 어디가? 하고 가버렸으니까 혼자서 아 나 씨발 이걸 간다. 나 간다.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에테케도 결정력 득점력이 폭발적인 그런 선수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 BPL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나 에키티케를 노리는 팀 팬분들이 얘기하실 때 에키티케가 골까지 잘 넣었으면 이미 우리 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에키티케 얘기까지 해봤고 마지막 소식인데 이제 무키엘레가 레버쿠젠 무키엘레가 이제 레버쿠젠 임대에 와 있는데 완전 영입을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연봉이 비싸서 못 데려왔을 거야. 아마. 네, 무켈레가 지금 근속 기간이 좀 될 거예요. 제 기억에 맞다면. 그래가지고 좀 연봉이 될 텐데. 그래가지고 라이프치히가 지금 주급 체계가 웃긴 게 근속 기간이 워낙에 넓어가지고 아니 플레이 그, 최고 그 주급자. 무키엘레 거기야 거기. PSG? 무키엘레 그 파리 레버쿠젠 파리였구나. 레, 레버쿠젠 파리에서 파리 임대온 거라서 파리에서 그 주급 뻥튀기가 많이 돼가지고 네. 그쵸. 파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주니까 레버쿠젠 입장에선 그렇고. 아이씨 미치겠네. 이걸 왜 헷갈렸지? 아마 뻥튀기가 많이 돼가지고 못 데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납득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덕국 뉴스 알아봤는데 혹시 뭐 다른 거 추가할 만한 소식 있을까요? 조브 벨링엄을 도르트문트가 그 좀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조브 벨 얼마 전에 바로 어제 경기였죠? 그 사우스햄튼 아니 썬더랜드가 이제 승강 그 플레이오프 결승전을 했는데, 그 경기 진짜 그래가지고 재밌더라. 네, 그 경기 진짜 되게 엄청나게 타이트한 경기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조브 벨링엄이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경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음, 그죠? 좀 안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아니 좀 물론 워낙 빡센 경기도 하는데, 뭐랄까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벨링엄으로부터 걔를 좀 너무 빗대어 보는 그런 느낌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래서 조브 벨링엄은 도르트문트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적 저도 협상이 된다고 하면. 네. 프랑크푸르트 얘기 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요즘 그 잘 나가는 팀들의 상징이죠. 그 연봉 뻥튀기 하려고 이적료 뻥튀기 하려고 슬쩍 끼워 넣는 거 있잖아. 예전에 네, 맨유가 많이 나왔어. 좀 잘 치는 애 있으면은 맨유 관심 이런 것도 끼워가지고 이적료 뻥튀기 시키는 거. 근데 저는 조브 벨링엄이 그렇게 급한 자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조브 말고 다른 선수 데려오겠지 뭐. 저도 그 동의합니다. 자리가 필요하면. 아마 교체 자리가 필요하긴 할 거예요. 교체가 지금 부상도 당했는데 이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손흥민이랑 동갑입니다. 교체가 전설의 9위 라인. 그래서 괴체가 이제 늙었다는 소리를 듣는 게 참 재밌긴 해요. 시간이 참 빨라요. 음, 제가 처음 축구 보기 시작했을 때 유망주의 약간 대명사 느낌의 네이마르 그치였어가지고. 그래서 조브 벨링엄 얘기까지 해봤고 이제 자카가 바젤 행위 얘기가 조금 있는데 비트에서 네,
좀 많이 아직 떨어졌지, 잠깐은. 당장 여름엔 안 갈 거라고 좀 하네요. 그리고 레버쿠젠은 알론소의 이적료로 한 1,200만 유로에서 1,500만 유로를 받았다고 하고 거의 야, 근 중초급 선수 한 명이네 분데스리가에서. 감독 하나 잘 키우면 웬만한 선수 키우기 부럽지 않다 이런 느낌 같아요. 그 쌀먹 미안합니다. 쌀먹이라기보다는 예? 그런 나쁜 단어 쓰지 마세요. 그대로 읽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그 많은 돈을 얻게 됐다. 쌀먹은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근데 이제 솔직히 네. 얘기하세요. 네. 그렇게 별말은 아닌데 레버쿠젠 이제 감독도 다 나가고 선수도 다 나갔는데 이런 상황에 돈을 벌어 놓으면 베스트긴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뽑아내자 그런 느낌.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덕국 뉴스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포칼 결승이랑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리뷰를 할 건데 이걸 2부로 뺄까요? 아니면 지금 할까요? 입으로 빼죠? 네, 입으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